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충북 특별기획 2025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저희 MBC 충북은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충북 1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각 지역의 현안과 또 올 한 해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김문근 단양군수를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도 군수님 새해 인사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새해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김문근 군수님과 함께 이제 단양군의 여러 가지 성과 또 올 한 해 계획을 좀 들어볼 텐데 군수님 먼저 작년 한 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주요한 성과들을 먼저 좀 꼽는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성과가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은 먼저 큰 틀로 본다면은 우리 단양군이 충북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또 적게 잡아도 우리 전국적으로 위상을 많이 높였던 한 해가 아니었었나 그런 큰 틀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각종 수상 실적이라든가 네. 또 국비, 도비 확보 실적 면에서 정말 어느 해보다도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의 굵직한 성과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을 지표라 할까 순위 면에서 본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단양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지정이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열렸던 그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단양의 위상을 좀 드높였던 한 해였고 또 두 번째는 보발제의 겨울 그 사진이 세계 기상기구 WMO라 그러죠. 거기 달력에 금년도 12월이 사진으로 네. 선정돼 가지고 전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점이 있고요. 이건 세계적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에 전국 1위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전국 1호 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되었고 또 디지털 관광 주민증 우리가 발급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또 2년 연속 전국 1위를 했다는 거. 네. 또 지역 관광 발전 지수 1등급을 했는데 전국 인구 소멸 지역이 89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단양군만이 들어갔고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죠. 그 인기 검색어를 볼 때 1등이 부산이고 2등이 우리 단양이고 네. 3등이 제주, 4등이 여수, 5등이 서울. 그런데 우리가 2등을 차지했다는 제주도도 것도 이겨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생활인구 비율은 우리가 2, 4분기까지 지금 발표됐는데 고정인구의 10배라서 전국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국 8위 이내에 들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그 투자 사업을 우리가 우수 시군했는데 전국에 8개 시군만 160억 원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8위 안에 들었다는 것. 그리고 또 금년도에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를 조사한 거 있는데 이거는 전전년도에 21위에서 우리가 6위까지 올라갔다는 네. 점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좀 의미 있는 사업이랄까 성과라면은 426억 원 그 규모의 농촌 협약을 체결했고 또 보건의료원이라든가 올누림센터 또 3구 인하원 이런 큼지막한 그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고 또 보발제 전망대도 준공했고 네. 또 국도비 공모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40건에 한 1,900억 원 정도를 지난해 확보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5년 평균의 한 1.8배 정도 되는 큰 금액이고요. 특히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그 단양 사투리 경연 대회를 작년에 처음으로다가 했는데 네.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고 또 7월 1일부터 시작한 생활 불편 처리반 이것도 우리 군민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기대 이상으로다가 아주 반향이 좀 컸다는 것이 보람이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금 느끼는 것은 역시 가장 단양적인 것이 경쟁력이 있고 네. 가장 단양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그 확신이라든가 신념을 더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군수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89곳의 인구 감소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도내에도 이제 단양군 포함해서 6곳이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22, 2023년에는 그에 관련해서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주어지는데 관련해서 좀 등급이 좀 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한 160억 원 정도 이제 받아서 굉장히 좋게 잘 사용한 것으로 또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어떤 것인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제도가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3번째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89개 인구 감소 시군만을 대상으로 해서 네. 정부에서 연간 1조 원의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차등해서 배분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결국은 이제 8개의 우수 시군만을 선정해서 89개 중에서 네. 160억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모든 시군, 81개 시군은 72억 원을 똑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네.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10월에 평가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우리 단양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단양군 공무원 수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적다는 그 어려운 입장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준 그 결과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아서 그동안의 사업을 잘 진행했기 때문에 또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이 기금을 통해서 보건의료원을 역사적으로 개원을 했고 또 올리림센터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네. 또 아주 유용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년도, 지난 연도의 그 핵심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면서 집행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또 육아라든가 교육, 문화, 의료 이런 기반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정주 여건이라든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 전국 89곳 중에서 8곳의 그 우수시군에 든 거잖아요. 네. 단양군의 어떤 전략이 효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지. 그렇습니다. 금액이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크다 예. 보니까 89개 그 시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쟁이 네네. 치열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우수시군 된 요인이라면은 중앙부처와의 협력 사업을 잘 보아가지고 우리 인구 소멸 방지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을 연계 협력 사업을 잘 발굴했다는 점이 좀 주요했다고 보고요. 네. 구체적으로 본다면 뭐 미라클 파크 조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를 좋아해요. 기적의 예. 공원 미라클 파크 그 뜻인데 어쨌든 사업이 이제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이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점을 받을 수 있었고 네. 또 CCU 기업 지원 센터가 있는데 이것도 행안부라든가 중기부 뭐 이런 데서 하는 지역혁신 공모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사업 방향을 잡았던 것이 적절히 주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이른 봄부터 사업 발굴 단계부터 좀 집중을 해가지고 네. 했던 그런 측면도 있고 서울에서 지난 10월 달에 발표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발표했고 또 질의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 군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미라클 파크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이들 아시는 그 시루섬의 기적에서부터 이제 따온 이름이잖아요. 이 미라클 파크 사업도 결국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서 또 구현이 될 텐데 좀 더 자세히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기적의 공원, 즉 미라클 파크 조성 사업은 그 민자 투자되는 그 부분과 또 우리 공중 그 예산 투자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민자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133억 원 그 사업이 투자돼서 또 케이블카를 만들고 또 미디어 아트 터널, 호텔 요 세 가지를 건립하는 그 사업이고 네.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는 이러한 그 투자 펀드 사업에
광장이라든가 또 보행육교,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또 지질공원 투어, 또 학교 살리기 뭐 이런 사업처럼 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관광 명소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인구 증가를 기하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미라클 파크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단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마 물어본다면 단양하면 이제 관광을 당연하게들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작년 한 해 주요 성과에도 이제 관광 분야에서 참 또 다시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작가 소개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네, 그 무엇보다도 지난해에는 그 대한민국 내륙관광 1번지라는 우리의 목표로 도약하는데 그 인프라를 아주 탄탄히 다진 한 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전국 1호 투자펀드 사업, 즉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또 스튜디오 다리안 워케이션 사업, 또 민자 사업인 그 애곡리 리조트라든가 또 울산리 골프장 겸 리조트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빠른 진척 속도를 낼 수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좀 그 랭킹 한 10위 안에 들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단양의 뭐 좋은 멋진 풍경도 많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그 보발제의 설경, 그게 이제 세계 기상기구의 올해 달력에 지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마 보발제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비구비에서의 네. 고갯길 멋진데 특히 그 중에서도 겨울철에 그 멋진 설경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알려지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기상청이 보발제의 겨울이라는 이 사진을 세계 기상기구 WMO 그 기상기구에 금년도 달력 사진 공모전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서 제출했는데 12월 사진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세계 기상기구는 193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 193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서 아주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혹시 달력을 못 받아볼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라도 보발제 설경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올라간 사진은 쉽게 아마 좀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해에 보발제 전망대를 그 2년 동안 공사해가지고 높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걸 완공하고 나니까 관광객들이 그 평년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인터넷으로 볼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단양에 또 알려질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통과가 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뭐냐 하면은 그 유네스코에서 정의하기를 지질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희귀성도 있고 네. 또 지질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생태 고고학적 또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이를 잘 보존하고 또 관광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유네스코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곳이죠. 예. 6번째 지정이 되는 네.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면은 기 지정된 5군데 모두 화산 활동과 관련된 지질로 구성되는 데 비해서 우리 단양은 카르스트 지질, 그래서 동굴이 많이 발달돼 있고 또 돌리네, 테라로사 이런 것이 잘 발달돼 있다는 그런 특별함, 독특함이 있고요. 그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알고 보니까 지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교육, 과학, 문화, 유네스코니까 또 천문, 고고, 역사, 관광 정말 많은 분야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했죠. 이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야말로 국내에서뿐 아니라 세계 속의 단양으로 더 자리매김을 해야 될 텐데 향후 이제 지질공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지질공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네.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주도해서 제가 주도해서 관련 시군 협의회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제도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적인 측면과 또 관광이 융합을 돼서 결국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MBC 충북 특별기획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김문군 단양군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봤다면 이제 올 한 해를 함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됐는데요. 단양군수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네, 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 주마가편이라는 예.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고 많은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새해 들어서 군수가 저 스스로에게 좀 채찍을 더 가하고 주마가편 또 매사에 제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네. 특히 금년에는 KTX 중앙선이 부산까지 완전히 개통돼서 본격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12월 20일부터요. 앞으로 더 많은 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다는 점이 있고 결국 이제 이러한 이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기회를 만들어 가면은 정말 이 좋은 금년의 희망과 도전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군수님의 그 신년사에서도 내륙 관광의 새로운 중심, 매력적인 단양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주마가편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단양으로서의 주마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관광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또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관광 산업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단양군의 대표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관광 시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별곡리 비치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가에 작은 호수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류장을 설치해가지고 외국 가게 되면 유럽에 가면 원형극장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다가 단계 해가지고 디귿자 또는 원형으로다 해서 한 2천여 관람석을 만들어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네. 없습니다. 우리 단양이 만들면 최초가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각종 수상 공연도 하고 또 물놀이장도 하고 또 모래백사장도 만들고 해서 굳이 바다까지 안 가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 그 에코순환 루트라든가 또 단양 디캠프, 올산리에 있는 골프장 겸 리조트 네. 이런 것을 금년도에 이제 착공하게 되고 또 고수대교라든가 시루섬 생태탐방거리에 아주 특별한 야간 경관을 조성하게 되면은 그 밤밤곡곡 하듯이 밤이 아름다운 야경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내륙관광 1번지로 확실히 자리가 매김되고 아마 제2의 관광 단양 시대를 열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김문근 단양군수님을 생각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루섬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다큐멘터리 특집 시루섬이 또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이제 미라클 파크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시루섬의 어떤 기적,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루섬 자체로 관광 콘텐츠로서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1972년 그 역대급 집중호우가 있었고 또 남한강이 범람됐고 또 그래서 섬마을이 고립을 당해서 네네. 또 마을 주민 242명이 높이 6m, 지름 5m 물탱크에 고의로 대피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시행 초기부터 중앙정부에서 당시 홍수 대책을 논의해서 네. 충주댐 건설이 필요하다. 충주댐 건설이 시발점이 됐고 결국 군단이 최초로 단양이 이전돼서 오늘의 신단양이 건설되게 됐고 네. 그래서 금년이 신단양 이주 4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희생정신, 헌신, 협동 이런 한 부분들이 시루섬 정신이라고 보고 이러한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살아있는 시루섬과 주변을 종합관광지로 개발하는 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민자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펀드에 있는 세계 사업과 네. 또 애곡리에 또 리조트를 만드는 또 레일 코스터를 하는 그런 곳이 있고요. 우리 단양군에서는
또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태 탐방교를 완공하고 또 미라클 파크를 조성하는데 미라클 파크는 이제 광장도 만들고 단양역 앞에 육교라든가 물탱크, 네. 물탱크는 이제 시루섬 아니지요. 그래서 야광 경관. 그래서 이런 그 시루섬을 주제로다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일대가 정말 아름답게 조성이 되기를 저도 좀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제 단양의 관광을 필두로 한 얘기의 어떤 최종적인 거는 결국 이제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 경제의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주차난이요? 예. 주차난이 그냥 뭐 주차해서 불편하다는 이 정도를 넘어서 우리 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네. 그 심각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금년에는 나루 공연장 주차 타워를 만들고 또 사면을 이용해서 2개 구간 270m의 강변로에 사면 주차장을 만들고 또 벌곡 주차장을 본격 추진하고 착공하게 됩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또 단양 사랑 상품권 이런 사업도 많이 좀 확대를 하고 또 청년 희망센터도 신축하고 또 시멘트사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종합실증센터 KCL이라 그러죠. 이런 것도 만들고 또 CCU 기업재원센터 이런 건립을 위해선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제 앞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지역으로서는 개발해 나가면서 지역의 어떤 모습들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는 이제 그런 일환의 프로젝트들일 텐데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방 지구 조성 사업 같이 조금 난항을 겪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지역 개발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많고 난항을 겪었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서 네네. 본격 시작되는 것이 말씀하신 그 상하방 지구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또 명승문화마을 조성 사업이라든가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이 그동안 좀 사전 절차를 이제 마치고 본격 추진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특히 달맞이길 우리 단양 시내 강 건너편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자주 침수돼 가지고 매년 주민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m 정도 더 높여야 되는 이 사업이 시급한데 금년에는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셔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대담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서 이제 아주 성과가 이제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금이 또 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인구 문제가 굉장히 그 심각한 대한민국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단양의 인구 문제는 일단 군수님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단양은 1969년도에 우리 단양구 총인구가 9만 4천 명에 이르는 그것을 이제 인구 정점을 찍은 후에 그동안 계속 감소해가지고 작년 말에는 2만 7,3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해서 무려 38%에 이르는 초고령화 지역이 됐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사망하신 분이 414명, 또 출생자는 56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 사망 출생 차이가 마이너스 358명인데 전입자는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20명, 전출보다 전입이 20명 많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인구 문제는 어느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 의료, 복지 종합적이고 또 사업 간에 연계적으로 풀어야만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아니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인구 문제가 각 시군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단 지역의 문제, 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풀어나가는 해법도 참 요원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으로서의 어떤 또 정책적인 면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양에서 생각하는 인구 문제 관련된 정책 올해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뭐 전입세대 축하금이라든가 초중고 입학 장려금이라든가 또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이라든가 네. 뭐 이러한 그 현금성 사업은 물론이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까지 약 한 60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160억 원도 투입해가지고 임신, 출산, 이 가정에 대한 가사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도 뭐 100만 원까지 하는 것을 1000만 원까지 올린다든가 또 정착 세대 주거 단지에 대한 기반 시설을 네. 지원하는 것도 전에는 2천만 원까지 하는 것을 5천만 원까지 올린다든가 또 단양으로 온 프로젝트 또 학교로 온 뭐 공공 임대 주택도 조성해서 예를 들어 가평초등학교라든가 오상초등학교 이런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나 늘 느끼지만은 이러한 크고 작은 정책 중에서도 가장 그 효과성이 높은 걸 하나만 꼽는다면 네. 저는 가차없이 산업단지 위치라고 봅니다. 네. 산업단지가 들어와야지만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오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좀 쏟고 있지만은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절차가 또 엄청 많이 중앙정부까지 한 20여 가지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방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 해법으로서 이제 산업단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단양군의 전체적인 색깔 또 정체성을 봤을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건 사실 농촌입니다. 농촌이고 농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실까요? 농업 농촌 측면에서도 아마 금년도가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농촌 협약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426억 원이 되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본격 추진되는데 이 사업은 이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측면과 또 기초 생활을 조장하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이 이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중인데 앞으로 이제 절차라든가 연처 사업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이제 준비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또 금년도에는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이것이 이제 준공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을 온라인, 오프라인 양자 겸해서 판로를 총괄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또 대형 농특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본격 시작됩니다. 특히 좀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달 서울특별시 새마을 분여회하고 상세발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농촌 일손 돕기 또 농산물 마케팅, 귀농귀촌 활성화 뭐 이런 큰 세 가지를 서울 새마을 분여회하고 긴밀히 협의하면 아마 획기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 그 내역 중에 그 보건의료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지역의 수건이자 염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양 보건의료원 이제 개원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보건이라든지 의료 서비스에서 이제 그야말로 좀 한숨을 놓게 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올해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지난 9년간 우리 단양군에는 응급실이 없는 네. 어려운 곳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단양 군립으로다가 보건의료원 개원을 해가지고 네. 우선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었고 금년에는 한 단계 다르게 이제 건강검진센터 네. 이거 설립을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올라서 지난해 우리 대성산에 맨발 걷기 숲길 한 3km 정도를 조성했는데 금년에는 각 읍면까지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해서
정말 건강한 단양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온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을 이루어지는다고 첫 해가 되는데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네. 또 장애인 복지관 또 노인 복지관 이런 기능을 하는 단일이 커뮤니티 플라자 이 건물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또 생활 불편 처리반 뭐 이런 그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양했을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제 단양 뭐 제천 쪽에 시멘트 공장일 것 같습니다. 이제 단양에도 이제 시멘트 공장 3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기업 뭐 경제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시멘트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를 늘 또 한편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 관련해서 단양군의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종합실증센터 KCL이라고 있는데 이걸 좀 네. 구축하고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우리 단양의 특허 산업으로다가 육성해 나갈 방침이고요. 네. 또 자원순환시설세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또 가일층 노력을 하고 금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우리 시멘트사 주변에 대기 오염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주변 환경 연구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2단계로 매립시설을 또 증설하고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또 폐기물 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또 지난해에 다 못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되겠죠. 뭐 직매립 재료와 전처리 시설 이것도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또 매포지구의 물순환 도로 비점 오염 저감도 사업이라고 먼지 안 나게 하는 그 큰 사업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뭐 단양군의 현재 또 그 미래 청사진도 함께 김문근 단양 군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이제 단양 군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끝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을사년 금년 어느 해보다도 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전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단양군장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을사년 새해 여러분 가정마다 다복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충북 특별기획 2025 시군 단체장에게 듣는다. 김문근 단양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재영 증평군수를 모시고 증평군의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